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사랑 씨 지금도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이가 이제 술술 불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네. 이제 뭐 다 이제는 끝나겠지 뭐. 이제 대북 송금은. 네. 네, 대북 송금 하면은 뭐 이재명이 몸통이다 막 이러는데 그 이재명이 우리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범이잖아요. 그게 무슨 뭐 대북에 뭔 재주가 있다고 지까짓게 무슨 그 대북을 논하겠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이제 그 라인업을 하면서 이제 이해찬을 잡고서 그 유동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아버지가 생겼다. 이제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얘가 이제 그 시장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어놨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차기 이제 대권 주자들이 막 이게 튀어나올 때 박원순도 이제 아주 유망한 이제 대권 주자였었고 안희정도 이제 대권 주자였었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조급하잖아 이제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대북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이제 가장 대부인 이제 이해찬을 잡은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북 사업을 이제 잡게 되면 뭐 이재명만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해찬도 같이 잡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예,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몸통은 이해찬인 거죠. 네. 이해찬의 족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오늘은 이제 다시 보자, 이해찬.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해찬. 이해찬이 요즘 아주 뭐 다급한 거 요즘 막 툭툭 자기가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땅 문제도 자기가 나서고 원래는 자기가 원래 나서던 인물이 아니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막 이제 나서잖아요. 이제 이제 왜 광고 지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증언들 이게 이재명에게 방북 비용 대납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클로즈를 눌러야 돼요. 클로즈. 옆에 클로즈. 예, 이게 그냥 쭉 올려버렸어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불고 있냐면 이제 내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예약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컷으로 그냥 보여주세요. 이화영이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쌍방울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족복이 미쳤다고 그게 그럼 간첩들이 하는 짓을 족복이 뭐하러 하겠어요. 그렇지. 족복은 돈 되는 일에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르면 8월 초에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로 이제 소환을 한다. 이제 8월 달이면 어쨌든 이제 뭔가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이화영이가 왜 입장을 변화를 해가지고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이제 보고를 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김성태도 그랬잖아요. 형님 이제 다 좀 내려놓으시라고 내가 뭐 형님하고 알아온 지가 지금 한두 해냐고 지금 몇십 년인데 지금 우리 식구도 지금 다 완전히 지금 집안 다 초토화 났는데 형님만 이거 그 계속 우긴다고 될 일이냐고까지 막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러면 이화영이는 이재명과 이해찬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우리 이제 얘네들이 그 삶과 그 고리가 왜 생겼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 다음 것들을 봐주시면 이게 좀 아주, 요렇게 돼서, 이해찬하고 이상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노동희 삼총사라고 그 이해찬, 그리고 이상수, 노무현 요렇게 세 명이서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어떻게 보면 완전 친노예요. 노무현하고 가장 친했으니까요. 그렇지. 이상수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조금 내려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이해찬이가 이제 충남 청양세성으로 용산구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고 지금 유신선포 반대. 그러니까 학생운동권에선 대부예요. 그렇지. 1972년. 이거 봐보세요. 이거 내 나이에 내가 태어날 무렵에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국가 전복 세력의 1세대죠. 그래서 민청년 사건으로 1년 복역도 했었고, 뭐 생계류의 막노동 뭐 다 하고, 뭐 이게 이제 광장서적.
결혼하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광장 서적을 신림동에서 광장 서적 운영했었던 것이 이제 광장 포럼 뭐 광장서 이것도 또 이재명한테 물려줘서 자기 세력화를 하게끔 그렇지. 이제 다 한 거잖아. 그 돌베개 이 돌베개 출판사를 설립을 하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또 투옥도 했었고 여기에서는 예. 이해찬을 빼고 민주당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이해찬, 노무현, 이상수 여기는 노동이 삼총사였는데 여기에서 보좌가 누구였었냐면 이상수의 보좌가 이화영이. 그리고 이해찬의 보좌가 누구였었냐면은 유시민이 뭐 이런 애들 뭐 요렇게 이제 다 엮여 있어서 보좌관들끼리도 그렇게 이제 친했었다. 국회 노동위 삼총사 이해찬, 노무현, 이상수 요렇게 친한 사이들이었었기 때문에 그의 보좌관들도 아주 끈끈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서로가 친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가장 친한 사람을 대북 접촉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 접촉을 했었는데 가장 친한 누구를 보냈었냐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커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안희정이도 접촉을 지시를 했었지만 그때 이게 2007년이에요. 이건 한겨레 신문이에요. 지도 신문에서 여기 이해찬이 나와요. 이해찬하고 이화영이를 보낸 거예요. 2007년도부터. 2007년에 이해찬과 이화영이가 이게 북한을 이제 그때 이제 한겨레 북한에 직접 간 거예요. 이 노무현이가 대통령이었을 적에 그 정도로 그러면 북한에 정통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해찬과 이화영이 갈 정도면 이해찬과 이화영이가 얼마나 친했으면 또 갔겠어요. 그렇지. 둘이가 갈 정도니까. 그 정도 한 사이였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쪽 끈을 잡고서 내가 이쪽에 붙으면은 뭔가 어떤 이벤트를 열어주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찬이가 또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 지역구가 그 관악구였었잖아요. 관악구를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이정희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기 동부 연합을 성장에 일조를 한 거예요. 그게 또 이재명하고 또 맞아요. 이재명이 경기 동부 연합하고 야권 연대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이해찬의 지역구를 이정희한테 물려주면서 지원을 하면서 통진당 전 보좌관이 이렇게를 하면서 여기 지역구를 물려주면서 어떤 경기 동부연합을 끌어안은 거지. 그럼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의 온갖 악의 축의 모든 근원, 이 씨앗이 내가 볼 땐 이게 이해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긴 것부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문의 아들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 이재명과 이해찬이가 어떻게 만났느냐. 이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 누구의 인터뷰가 들어있냐면 여기 중앙일보 인터뷰에 이화영의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화영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 쪽에 이제 보수 정권이라 가지고 이게 이해찬이가 하는 그 사업 있잖아요. 무슨 약간 문익한 사업. 그런 사업들을 문익한 재단의 회장인가 그걸 했었는데 좀 자금이 좀 딸려가지고 다른 지자체 민주당 지자체장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 보수 정권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쿨하게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봐라 통 크네 괜찮네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이게 끈끈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이해찬 족보를 사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안 하고 애들은 쓰리 쿠션으로 하잖아. 그러면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해찬의 오른팔인 이화영이를 부지사로 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대권 꿈을 이제 꾸게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해찬과 이재명이가 이제 자기네가 친해진 이유를 이화영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돈의 힘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자세하게 아주 그냥 중앙일보에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고요. 이재명은 돈으로 이해찬 조직을 산 거야. 그럼요. 돈으로. 그리고 이게 민청학년. 이게 굉장히 좀 큰 사건이더라고. 이제 이게 민청학년 사건이 이제 35년 만에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유홍준이도 나와요. 그렇죠. 여조주의 유홍준이. 그럼요. 이 사건들 이거 이제 뭐 내라는 뭐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건들을 지금 뭐 무죄로
혐의를 주고 나서 이런 애들이 원래는 깜빵에서 썩어야지 될 놈들인데 이거 재판부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다음 것 하면 물론 억울한 사람도 그 중에 있겠지만 내가 볼 땐 이 새끼는 진짜 내가 볼 땐 핵심이니까요. 정동영 내가 볼 땐 이게 정치를 안 해야지 될 놈들 이것도 풀어주는데 판사들은 진짜 조져야지 된다고 생각. 이 정동영이 또 이재명을 기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키웠죠. 이재명 비서실장 그렇죠. 정동 후원회장을 했잖아요. 네. 정동영 등 민청학년 연루자 31명한테 이게 아니 풀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돈을 또 배상을 했었나 봐요. 97억 원을. 이렇게까지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게 아마 한 2012년부터 이렇게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자편양되기 시작한 게요.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 뭐 좌파들 세상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장기표 선생님은 이제 그때 이제 장기표 선생님도 그런 거에 연루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뭐 민주화 운동이 훈장이냐. 우리 보상금 뭐 신청하라고 해도 난 쪽팔려서 안 했다. 이제 그렇게를 하면서 이제 안 하신 거죠. 그 이제 이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타먹었으니까는 이런 소리도 없는 거잖아요. 이해찬 같은 새끼들이 그렇게 돈 좋아하는 놈들이 안 타먹었겠어요? 정동영이도 그렇고.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그나저나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었다는 것 자체부터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기표 선생님은 아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는 아마 이제 정의로운 사건이다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화 운동 전과자로 이제 월남전 수당하고 이제 이게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우리 장기표 선생님도 많이 이제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하고 이제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변절자 소리까지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저쪽에서는 변절자 그렇죠. 소리 듣죠. 예. 그러나 이제 올바로 넘어오신 거죠. 그럼요. 그 옥살이를 10년간 했음에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이해찬이의 지금 측근들이 이제 이한성이가 이해찬계인데 여기 이제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로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얘가 그러니까 이해찬이를 조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재명이를 끌어내면 어차피 몸통이 나올 거는 이제 이화영이가 입을 불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해찬 보호하려고 이해찬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까지는 보내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오니까 자기의 족보는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셨던 사람들은 다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이거 차마 못 불었던 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이해찬을 차마 못 부르니까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계속 나오잖아. 이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내 인생의 한 컷이라고 딱 세 사람 다 있네, 세 사람. 여기 나왔잖아요. 요 뒤에 이게 누구예요? 이화영이. 이게 이화영이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기 요렇게 지가 모시던 상전들 아니야.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뒤에 이화영이가 딱 있네요.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요 노동계 삼총사 뒤에 보좌관이었었던 이화영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황들 아니에요. 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불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재명이가 중요해서 그렇게 입 쳐닫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저기래요. 그러니까 이 이상수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이상수의 자기가 보좌를 했었잖아요. 그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 요렇게를 했으면 이해찬과 노무현과 이상수는 거의 같은 동급의 그런 거잖아. 보좌관들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적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을 자기가 이제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어르신 준다면서 월 3천만 원씩. 이화영이가 요구를 한 거잖아요. 드러난 것만 이렇습니다. 드러난 것만. 이해찬 어르신 준다면서 이화영이가 월 3천만 원씩을 달라. 그러면 드러난 것만 가만 앉아서 이해찬은 월 3천만 원. 이게 이화영이가 이 정도로 모셨었던 대부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이해찬이가 재산이 늘어난 시기를 봐보세요. 1년에 6억 원씩 늘어난 시기가. 이거 대장동 뭐 쌍방울 뭐 대북송금 2019년 기사니까. 그러니까요. 2018년 재산 공개를 했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것만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6억이 늘어났는데 더 웃긴 게 1년에 6억인데 얘네들 항상 그 특징이 있어요.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에요. 지난번 내가 얘기를 했잖아. 정성호도 예금성 뭐 현금성 자산이 30억. 그러니까. 여기 이해찬도 현금.
이재명이도 현금이 꽤 많아요. 얘들은 장롱을 뒤져 5만 원짜리 씨가 마르는 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 그죠 장롱을 좀 뒤져봐야지 되지 않나. 저수지. 그러니까요. 장롱이 아니라 저수지에 다. 장롱 가지도 모자라. 저수지 아니야.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천화동이 뭐 1호 그 무슨 빌라를 네. 지하를 뭐 10몇억 주고 그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2억이면 한대 원래는 100몇십 평밖에 안 되니까 지하 리모델링에 10몇억을 지하에 쓰던 거. 왜 리모델링을 그렇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금고로 만드는 거지. 금고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나. 금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왜 돈이 이렇게 많냐고요. 대한민국의 돈이라는 돈은 다 민주당으로 흘러갔나 봐요. 다 현찰에 다 예금성 등 다 현금성 자산. 아니 현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 162.8%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상하다는 거죠. 보통 예금들은 이재명 그러잖아요. 장롱이 이자 주나요? 이랬었던 놈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한 거죠. 이제 그 다음 것들을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해찬과 이화영이가 이미 쌍방울 중국 공장을 뭐 방문했던 사진도 확보를 했다. 왜냐면 노무현 쪽부터 얘들은 그 중국에 그 북한에 갔던 실세 중에 실세인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아니 일로 좀 올려보세요. 이게 여기 나왔잖아요. 민주당 상황 이해찬의 최측근 이화영 쌍방울 사회이사를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영입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방북 경비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를 하려고 이게 대권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해서 이제 이미지 포장을 하려고. 이화영이가 지금까지는 이제 오리발을 내밀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해찬도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그 다음 것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를 해야지 되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이재명이가 인지도가 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박원순이 이런 사람들이 지지도가 더 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화영이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제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이 건너가게끔 하면서 이재명이 더 도와주면 이재명이를 더 도와주면 니네 그룹이 지금 현대나 뭐 대우나 뭐 무슨 삼성 같이 클 수 있다. 꼬드겼겠죠. 형님 그게 맞습니까? 막 이랬겠죠 이제. 아니 지들이 무슨 조폭이 뭐 간첩되고 싶었겠어요. 아니 조폭도 이제 대기업이 되는 꿈이 있고요. 대기업은 되고 싶어도 간첩이 되고 싶어. 간첩은 누가 되고 싶겠냐고요.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 니들은 대기업 될 수 있어 이러니까 한 거죠. 끄덕 넘어가지. 아이 그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김만배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이해찬도 엮이고 엮였다는 게 뭐냐면 김만배가 성균관대 이화영이가 성균관대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재명을 통해서 이해찬으로 엮이면서 이게 돈이 돌고 돌면서 대장동과 쌍방울까지 빙글빙글 도는데 결국 이 가장 몸통은 상황은 이해찬이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해찬이를 잡아 조져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찬하고 이재명은 이렇게 평양 뮤지컬 추진 성남 때부터 이제 대북 사업으로 이제 성남시장이었을 적부터니까 언제부터 한 이전 한 15, 16 그때부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 각각 모친상 댁의 측근들을 대리 조문시킬 정도였으니까는요. 이게 이제 아니 얼마나 대기업이 되고 싶었으면 직원 40명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겁대가리도 없이 그저 환치기 했잖아요. 돈 만들고 아니 직원 40명을 동원해서 그 오죽해 나중에 그 직원 중에서 한 몇 명만 부르면 끝나는데 이게 조폭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화영이한테 그랬잖아요. 형님 이제 좀 제발 좀 내려놓으시라고. 우리는 지금 완전 집안이 다 초토화되고 그리고 거기 김성태 그 측근들이 그 재판장에서도 난동을 부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죽여놓고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화영이한테. 뭐 조폭은 그래도 지들끼리는 그 의리가 있어요. 지들끼리. 그래가지고 그 재판장에서 더 한 번만 소란시키면 니들 뭐 출입 못 시키게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서요. 자기도 좀 죽게 생겼는데 이화영이 입 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그 김성태가 형님 좀 뭐 우리가 알아온 세월이 지금 몇십 년이냐고 제발 좀 내려놓으시라. 네, 이제는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이제 기존 입장을 바꾼 이화영. 자기도 이제 생각하다 지치니까 증거는 계속 나오고. 지친 것도 있지만 검찰의 칼이 이재명으로 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으로 향하는 칼을 막으려다가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찬이 그럼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해찬까지. 이해찬까지는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까지는 보내자. 그냥 그러니까 그 윗대가리까지만 이제 뭐 어떤 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제 입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엄청 웃겼던 게 뭐냐면 방북 비용이 지가 소설이라고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과거에 트위터를 보면 이 새끼는 지들이 다 이게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양아치. 이 새끼가 뭐냐면 지가 이거 다 이거를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방북 비용이 이게 무슨 소설이겠어요. 지가 이렇게 상 주고 있잖아요. 이거 대북 이거를 이렇게 다 트위터에다가 리트윗을 해놨어요. 이거 뭐 이렇게 아니, 다.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지. 아니 얘는 아니 얘들은 이게 손가락이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한반도 평화와 경제 발전을 일어나가는 게 경기도가 아니 지가 다 싸지른 똥들 아니에요. 지가 해놓고 이제는 모른다. 이제 모르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화영이 설립한 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상황 이해찬 이사장실도 뒤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이제 입을 털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지금 자기의 상황. 이재명이 잡범을 뭐 보호하고 싶겠어요, 지금. 결국은 상황 이해찬이죠. 이해찬까지 올라갑니다. 이해찬. 이해찬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터는 모양인데 거기서 막을 수 있을지 이화영의 작전이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해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몸통은 이해찬이에요. 이해찬을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 이 주사파. 아이, 그럼 주사파를 대표예요. 건드리지 이해찬을 살려두면요.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상황을 뽑아야 돼요. 그럼요. 이해찬을 뽑아야 돼요. 자기 손으로 대통령 뭐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걔가. 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년 운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키워놓은 얘들이 이재명도 한 5년 하고 누구도 5년 하고 누구도 5년 이래서 100년을 쫙 가자 이렇게 이해찬이 공갈을 쳤는데 이해찬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사랑 씨였습니다.